이 마스크의 섬유는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폐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가 매트 같은 것이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로 씻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런 영상을 찍으면 소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썸네일에 화학자가 뭐 냉동밥을 절대 먹지 않는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실제 냉동밥을 드셔도 되는데 밥을 이제 냉동을 할 때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용기에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밥을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소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냥 데우는데 그 과정 속에서 플라스틱들이 많이 떨어져 나와요. 되도록이면 유리 용기 같은 데다가 밥을 보관을 하시고 데울 때도 유리 용기에서 데우신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플라스틱에 내가 먹는 음식을 되도록 닿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도 다회 용기는 괜찮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가 재질이 좀 단단해서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잘 떨어져 나오지 않는 재질이라고 한다면 사용해도 되는데, 하지만 그런 용기라고 하더라도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요가 매트 같은 걸 두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가 매트 같은 것이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재질이 약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먼지가 생기고 우리가 공기로 흡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오고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마스크 쓰는 습관을 아직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마스크는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바람을 불어주면 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실을 뿌려서 부직포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 마스크의 섬유는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폐로 들어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밥을 뭐 냉동 후에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화학 구조가 변하고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밥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수용성 비타민 B나 C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파괴가 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자레인지를 써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울 때 유리 용기로 또는 도자기 재질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실제 냉장고의 온도가 4도 미만, 이 정도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실제는 미생물이 자라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미생물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4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실제 굉장히 빨리 미생물이 증식을 하죠. 예를 들자면 우유를 사서 우유 뚜껑을 열고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그것이 설령 멸균유라고 그러죠. 먼 나라에서 온 그 멸균유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하나도 없이 다 죽인 그런 상태지만 이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역시 또 젊은 분들이 멸균유를 사면 뭐 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걸 사서 냉장고에 보관 안 하고 뭐 밖에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온도가 4도보다 높아진다 그러면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두시면 안 돼요. 빨리 소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냉장고 속에서 이제 세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음식을 보관할 때 좀 조심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갈아놓은 고기예요. 마트에서 사오는 그런 육류는 사오고 나서 하루 이틀 내에 반드시 소비를 해야 돼요. 고기를 갈아 놓는다는 것은 칼의 날이 고기를 좀 다져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의 표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면적이든 간에 거기에는 세균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 갈아 놓은 고기를 정말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은 일주일만 냉장고에 갈아 놓은 고기를 한번 두어보세요. 색깔이 갈색이나 심지어 녹색으로 변할 텐데 이때 세균이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균은 소위 독소를 뿜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에 주름이 생겨서 병원에 갔을 때 맞는 보톡스 주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이 보툴리늄 독소라는 것인데 갈아놓은 고기에서 생기는 이 세균이 그 독소를 만듭니다.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드신다든지 했을 때 배 속에서 이 독소가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 속이 멈춰버리겠죠. 아비가 되니까. 그게 바로 햄버거병입니다. 집에서 갈아놓은 고기나 어떤 육류라도 너무 오랫동안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되고, 냉동 보관이라면은 밀봉을 철저하게 하신다면은 심지어 몇 개월까지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냉장 보관하실 때 그런 거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닭고기 같은 것도 밖에서 사온 게 더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칼도 닿고 뭐 밖에 진열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물로 씻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에요. 물로 씻으면 수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기의 표면에 수분이 있으면 고기에서 녹아나오는 그런 어떤 양분들, 그리고 수분, 이게 완벽하죠. 세균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식중독에 걸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리를 하기 직전에 씻는 것은 괜찮죠. 하지만 그것을 씻어서 보관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세간에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전자파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실제 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마이크로파인데 전원을 켰을 때만 있는 거고 전원을 끄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을 이렇게 켜놓고 스위치를 딱 끄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로파는 전원을 올렸을 때만 존재하는 거고 전원을 끄면 없어집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파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교류전기장이 생기는데 이 속에서 교류전자기장이 물분자를 뒤집으면서 물분자가 서로 마찰을 해서 열을 내게 만드는 게 마이크로웨이브인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보면은 우리가 물을 넣고 끓여보면은 금방 끓죠. 그래서 이 금방 끓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소의 경우에요. 채소는 비타민 C도 있고 뭐 비타민 B도 있고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비교적 쉽게 분해가 될 수 있고요. 또 물 속에 녹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레인지 안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은 굉장히 빨리 익히고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비타민 C나 B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를 익혀서 드시겠다. 그러면 전자레인지를 쓰는 것이 찌는 것보다 삶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녹말에는 두 가지 녹말이 있습니다. 선형적으로 생긴 녹말이 있고 마치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녹말이 있는데, 선으로 생긴 이 녹말은 평소에 있을 때 나선형으로 꼬여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녹말 형태는 우리가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요. 쌀을 요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쌀 속에서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녹말들이 꼬여 있는 상태. 근데 밥을 하면 여기 물이 들어가면서 이런 녹말들이 풀어 헤쳐집니다. 이거를 냉장고에 다시 넣고 내버려 두게 되면 냉장을 하건 냉동을 하든 간에, 실제 냉장을 하는 경우에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냉장을 해주게 되면은 풀려져 있던 녹말이 다시 꼬이게 돼. 이걸 짧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돌리게 되면은 완전히 다 풀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녹말은 꼬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서 짧게 돌려서 드시는 것은 녹말을 100%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서 짧게 돌려서 드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특히 병 후에는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다, 병 후다 이럴 때는 죽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녹말들이 다 풀어 헤쳐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시는 거고,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먹는 기름 있죠. 기름 중에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포화 지방이 꽤 많이 있는데, 이 포화 지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형의 그런 녹말이 서로 꼬여요. 지방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녹말이 꼬이는데, 이렇게 된 구조는 우리가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밥을 하고 코코넛 오일이나 이런 걸 넣고 볶아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드시면은 거의 뭐 한 30% 정도? 그 정도는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이제 음식을 보관을 하실 때 잘 상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밖에서 사온 고기 또는 우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4도 미만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세균이 잘 안 살죠. 세균이 생겼을 때 식중독균이 굉장히 독한 놈들이 생기는 그런 음식들의 경우에는 그 온도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문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냉장고 문이 보면은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에 두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온도가 꽤 높아요. 4도보다 훨씬 높고 여름에는 특히 문을 여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 근처에 있는 음식들은 꽤 높은 온도에 보관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유라든지 고기 같은 것을 이 문 가까이 두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냉장고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차갑죠. 온도가 더 높은 부분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보관해야 되는 것, 차갑게 보관해야 되는 것은 냉장고의 밑부분에 보관을 하고 또 깊숙한 부분, 그런 데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 쓴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프라이팬은 언제 바꿔야 하나요? 이 플라스틱이나 프라이팬이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깨지거나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버리기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잘 점검을 하셔서 버려주시고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요. 플라스틱 반찬통에 어떤 때 교체하시는 게 좋냐 그러면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고 색이 좀 누렇게 변했다, 거기서 반찬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플라스틱 표면에 음식 성분이 흡착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플라스틱 표면에 흠집이 났다든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다 보면 밑에가 눌러붙어서 녹은 자국이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국이 있다는 거는 세균 침투도 될 수 있고 열에 노출이 돼가지고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던 비스페놀 A와 같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환경 호르몬인 BPA라고 그러죠. 이 비스페놀 A가 방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뜨거운 음식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후 뚜껑이랑 밑에 거랑 잘 안 맞아가지고 변형이 생기는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내열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의 재질이 손상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워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뚜껑이 헐거워졌을 때 밀폐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할 수도 있고 냄새가 많이 흡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라스틱 반찬통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비스페놀 A, 요즘에 BPA 프리 써있는 플라스틱 통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시는 게 좋은데, BPA는 플라스틱을 좀 단단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쓰는 가소제예요. 반찬통이 좀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흠집 나거나 녹은 거, 뒤틀린 거, 이런 것들은 꼭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은 요즘에는 코팅된, 테프론 코팅된 프라이팬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언제 버려야지? 저는 팬의 표면이 끈적거리거나 거칠거칠하다, 그러면 이건 버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코팅의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아무리 잘 씻으려고 해도 해결 안 되거든요. 딱 버리세요. 그리고 코팅이 당연히 벗겨졌거나 긁혔거나 하거나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또는 변색이 됐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프라이팬을 써서 요리할 때 굉장히 냄새나 연기가 많이 난다, 이러면 코팅이 손상됐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그 프라이팬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 2년에 한 번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많은 이런 걸 염려하시는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염려하시는 주부님들은 스테인레스 프라이팬을 쓰시더라고요. 그거 늘러붙어서 어떻게 써요? 그러는데 스테인레스 프라이팬도 처음에 길만 잘 들이시면 눌러붙지 않고 코팅 프라이팬처럼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인레스 프라이팬에 기름을 제일 처음에 뿌려가지고 기름들이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은 걸 형성하는 거, 그게 유막이 형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름으로 코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달걀 프라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들러붙지 않으니까 테프론 코팅이 긁혀서 나한테 위험한 물질이 나오는 거 아니야? 발암 물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가 너무 신경이 쓰이시는
쓰신다. 그러면 요즘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잘 길들여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먼저 생각해보면, 세제나 청소용품들, 우리 뭐 락스나 이런 거 쓰면 막 자극적인 냄새 나고 그러면, 이거는 몸에 안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주방세제나 세탁세제에도 포르말데이드나 벤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아까 벤젠이나 포르말데이드,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장기 노출을 하게 되면, 간이나 신장에 발암 가능성이 있기 또 피부에도 자극성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세제들은 무향이나 저자극, 그다음에 이런 세제들에는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있는데 무합성 계면 활성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성분을 봐가지고 에톡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포르말데이드나 벤젠이 에톡시화 되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락스나 표백제는 염소계 화합물인데요. 염소계 화합물에 염소라든지 차염소산은 이게 다른 물질과 닿으면서 염소의 기체를 내뿜어요. 그러면 이 기체들이 우리의 호흡기라든지 눈, 코, 점막에 자극을 해서 굉장히 그 점막을 손상시키는 아주 위험한 가스인데요. 또 특히나 이런 락스나 염소계, 염소 기체가 나오는 것들은 산성인 조건에서 쓰시면 그 염소 기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식초 이런 거하고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락스 부은 데다가 또 식초 붓고 막 이러시면 안 된다. 나 깨끗이 하려는 열의가 너무 넘치셔서 그러시는 분들은 절대 혼합은 금지입니다. 염소가스가 막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향제나 뭐 탈취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도록이면 천연재료로 바꿔서 천연재료 흡착제로 쓰시는 건 어떤지 요즘 같은 겨울에는 많이 먹는 감귤의 껍질을 말려서 흡착제로 좀 사용하시거나 또는 요즘 많이 드시는 커피, 찌꺼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건강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새집중원에서 봤듯이 가구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합판, MDF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가루를 내서 접착을 시키는 거 접착제 성분에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다든지 벽지나 바닥재에도 당연히 톨루엔이나 자일렌 같은 게 들어있다든지 페인트 이런 것들 벤젠, 스티렌,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우리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또 발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친환경 인증된 자재들 그 성분을 확인하셔서 꼭 그런 걸로 쓰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은 환기예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씩 두세 번 환기하시면 좋은데 살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요. 입주 전에 이럴 때는 많이 그렇게 좀 환기를 길게 자주 이렇게 해서 냄새를 쫙 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주방용품들 우리 아까 프라이팬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이라든지 또 반찬통 랩 많이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회용기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편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테프론 코팅 앤 프라이팬이 너무 과열이 되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열이 되면 그 테프론의 주성분인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극성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 것까지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은 절대 과열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팅이 벗겨지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플라스틱 반찬통 같은 거 단단하게 할 때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BPA 성분을 쓰는데 또 가소제로 쓰는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내분비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반찬통 사실 때 BPA 프리라고 써있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 플라스틱 용기에 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도 전자레인지에 너무 세게 더 강하게 사용을 하셔 그게 이제 녹기 시작하면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 속에 들어있던 BPA가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비닐랩 너무 많이 쓰시고 있는데요. 이게 지옥
기능성 성분이 닿는다든지 또는 랩을 씌워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든지 하면은 녹아서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학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랩이나 이런 거를 자주 쓰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을 때는 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밀폐용기 이런 것들은 유리용기나 요즘에 조금 더 내열성이 강한 실리콘 랩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리콘이라고 다 안전한 거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열성이 더 강하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맨날 쓰는 화장품들도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샴푸라든지 바디워시, 화장품에 파라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요거는 되도록 우리가 안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파라벤이라든지 또 트리클로로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샴푸나 바디워시 살 때 파라벤 프리 또는 트리클로로산 무첨가 이런 제품들을 쓰시는 게 내분비 교란을 안 시키고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나 피부염이라든지 발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크림 요즘에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나가면 외부에 나가면 피부암 걸린다 그래서 선크림은 아주 여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바르시는데요. 그 선크림에서도 옥시벤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내에 이게 흡수됐을 때 호르몬 교란을 시키거나 이것 자체도 피부암의 위험성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흰머리 나면 다 머리 염색을 하시는데 그 머리 염색약이죠. 염색약에 많이 들어있는 게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염색 횟수는 도록 최소화하시고 꼭 염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연 염색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살충제나 아까 모기향 같은 거 이런 것도 천연 성분으로 모기 기피제 아까 말씀드렸죠. 시트로넬라는 레몬그라스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천연 대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또 분위기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향초라든지 이렇게 촛불 켜놓는 젊은 층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향초 속에도 벤젠이나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고 또 얘네들이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나 발암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천연 왁스로 되어 있는 비즈 왁스 같은 거 이런 걸로 된 양초라든지 또 향초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프린터 복사기 사무실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걸 가동하다 보면 초미세먼지라든지 오존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을 닫아놓고 이런 걸 쓰시면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사무실 문에 환기를 안 시키시는데 이런 프린터나 복사기가 있는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이런 합성, 휘발성 유해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살충제라든지 방향제, 건축자재 이런 거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 관리를 하루에 가장 중요한 거 2-3번 30분 이상 환기해라. 특히나 요리 후에, 그 다음에 청소 후에, 청소할 때 세제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후에, 그 다음에 방향제나 세제를 사용한 후에 이렇게 그때는 꼭 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공기청정기도 잘 쓰셔야 돼요.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교체 주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런 유해 성분들의 냄새가 심할 때 그럴 때는 그 필터 청소를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헤파 필터나 활성탄 필터를 동시에 쓰시면 흡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카펫이나 커튼, 또 뭐 소파 이런 것들이 아주 먼지나 미세입자 이런 유해가스를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카펫이나 커튼, 소파 같은 거, 특히나 천으로 된 소파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털어주시고 세탁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서, 요새는 이제 그 진공 청소기 중에 우리 이 침대 청소기도 있잖아요. 집먼지랑 뭐 이런 그런 걸로 소파도 가끔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고, 카펫 또 커튼 이런 천으로 된 커튼들 정말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실내에서 흡연은 우리나라 다 금지인 거 알고 계시죠? 담배가 발암물질이 70여 종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거, 그거는 간접 흡연을 하는 내 가족에게까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는데 무드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촛불이나 향초 켜놓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벤젠이나 톨루엔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최소화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연 파라핀으로 된 걸로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새집 증후군이 있는 신축 아파트라든지 리모델링 한 후에는 당연히 그 베이크아웃을 꼭 하셔가지고 고온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이상 환기를 한 다음에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유해물질이 빨리 방출되게 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공기질을 개선하신 다음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식품에 발암물질들이 좀 있죠. 조리 보관할 때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되도록 유리 제품 쓰려고 그러고 스테인리스 제품 쓰려고 하지만 가장 흔한 게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음식을 보관할 때 뜨거운 음식을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다 넣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물론 전자레인지에 내열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기는 해요. 표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에다 가열하시는 건 별로 비추천이다.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이런 보관 용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또 도자기로 된 거 활용하시도록 하겠고요. 프라이팬,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프라이팬 절대 과열 금지라고 했죠. 조리할 때 바쁘시지만 워치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예열하시다가 막 연기 나시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코팅 벗겨지면 바로 교체하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BPA라고 하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게 그 요즘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들을 이렇게 포장재에다 싸서 배달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에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뜨거울 때 싸실 수가 있어요. 배달하는 업체에서.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되도록이면 통조림 제품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통조림 제품 안에 이렇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알루미늄 바로 닿지 않게. 고기에 BPA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배달 제품 다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통에 다 넣어가지고 배달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탁소에다가 드라이 클리닝 맡기시면 세탁소에서 다 비닐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지 안 묻게 하려고 그거 뜯어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걸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이 용제들, 이게 유기용매거든요. 얘네들이 그 안에서 계속 증기로 나오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얘를 다 찢어서 뜯어가지고 빨리 날아갈 수 있게 환기시켜서 옷장 안에 걸어두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유해 가스, 휘발성 유해 물질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마셨다고 하더라도 접촉했다고 해도 빨리 해독을 시키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거. 그래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충분한 물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우리 몸의 노폐물,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몸에서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땀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최소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해서 땀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중금속이라든지 도수성 물질을 배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요즘에 옛날에는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 시험 볼 거라서 가장 초조할 때인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3당 사락이래요. 그래서 3시간 자면은 당첨, 이제 대학교에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잠을 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일을 하는 워커홀릭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수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집중력이 좋아지고 우리 몸속에서 뇌에서 노폐물을 빼내는 게 수면을 하는 동안 뺄 수 있다고, 뇌관을 통해서 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성인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주무셔야지만 이런 노폐물들이 잘 빠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취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담배, 아까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술은 먹어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주하고 절주, 최소한 절주, 금주, 금연 이거 필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나로 의료자단에서 더 건강한 영양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이영은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 수가를 낮추고, 앞으로는 예방의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초고령 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액티브 시니어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식생활 습관 뿐만 아니라 수면 습관, 운동 습관을 바로잡는,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생활 코칭, 생활 습관 개선을 코칭하고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특정 식품이 뭐가 좋고 하니까 이것만 먹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식생활에서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암 예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거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양 성분이나 식품의 종류에서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다양성과 균형성, 얼마나 퍼센티지를 잘 맞춰서 먹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의 비율,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뭐만 먹는다는 거, 그 특정 식품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